자, 어때요? 근데 이거 진짜 다 금이에요, 이거? 네. 진짜 금? 아, 리얼 금. 헐. 근데 이거 띄워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이세요? 드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이거 뭐야? 자. 됐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민입니다. 저는 충안고 미술교사 김혜원입니다. 혜원쌤은 신앙 있어요? 네. 뭔지 내가 묻지는 않을게. 오케이. 저는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거든요. 네네. 어떤 짓을 해도 신의 존재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맞아. 결국 포기했는데. 선생님은 언제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끌고 다니셔가지고 근데 뭐 어릴 때는 뭐 자발적으로 다닌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재수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의지를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신을 진짜 안 믿는데 이거 진짜 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대학교 때 알바를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어느 성당 같은 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거를 만들게 했다는 거는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미술이란 게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술도 지민쌤이 봤던 미술과 관련이 깊어요. 어떤 거죠? 오늘 배울 미술은 중세 미술입니다. 중세? 네. 중세 시기가 굉장히 길었다던데? 네, 엄청 길었어요.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거의 한 1000년 정도? 1000년? 네. 지금 2020년인데. 자, 이 중세 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313년에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중세 미술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는 그전에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의 저희에게는 익숙한 종교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탄압을 했는데 사실 종교라는 게 탄압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카타콤 벽화라고 해서 지하 묘당이라고 하거든요.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기 전에는 숨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인정받고 난 뒤에는 뭐가 확 달라지나요? 네, 그렇죠. 인정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 중세 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부터 볼 미술들은 다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도판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사를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3가지 장르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미술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은 평면적인 이런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회화예요. 요런 거. 요렇게 낱장 되게 얇은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 회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각이에요. 자, 조각은 뭐죠? 짜자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에서 감상을 할 수 있는 이런 3D의 입체물을 우리는 이제부터 조소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거 중심으로 배웠는데 뭐죠? 이거 집이에요, 집. 자, 집이에요. 건축이에요, 건축. 우리 로마 배울 때 계속해서 건축 중심으로 배웠죠. 건축도 여러분들 건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술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장르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미술에서는 뭘 중심으로 배울 거냐? 첫 번째 회화, 두 번째 건축 중심으로 배워볼 거예요. 아까 그 조각은요? 조각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를 했었어요. 이때 우상숭배 금지령이 내려졌거든요.
요게 딱 좋은 딱 예시네요. 자, 이렇게 상이 지금 우리가 작아서 귀여워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절 가보셨어요? 절 가면은 진짜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바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석상이나 신상 같은 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신앙심이 생기다기보다는 그 조각상에 대한 존경심이 괜히 생겨버리는 거죠.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한 그쵸. 요렇게 생긴 것이 그냥 신이 돼버리는? 네. 그 당시에 성경책이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그럼 교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기독교는 교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 그림이 좋다. 그림은 성경을 전달하기에 좋은 수단이니까 맞아. 회화만큼은 인정을 하자. 대신에 규칙이 있어. 이 규칙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정해준 거죠. 딱 그 규칙대로만? 그쵸. 이게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던 모자이크 작품이거든요. 일단 멋있긴 한데 그리스 시대 작품에 비해서는 살짝 또 단순해진 거 아닌가? 약간 이집트 거 같기도 하고. 그쵸. 좀 어색한. 자, 왜 이렇게 그렸을까? 자, 이렇게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의 미술은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그려지게 되는데, 자, 먼저 형태를 보면은 형태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가기가 쉬워요. 막 묘사해놓고 이러면. 그쵸.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만 이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조금 더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교리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얼굴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개성을 가지면 또 그 사람의 캐릭터에 현혹되기 쉬우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리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도 개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 두 번째로는 배경이에요. 배경에 뭐 있나요? 뭐 앞에 있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배경이 없어요. 뒷배경이 없죠. 네. 뒷배경을 이렇게 생략한 이유도 교리의 내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게 그쵸. 하려고. 조금 더 이 인물, 등장한 인물과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경을 없앤 거죠.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홈쇼핑에 아이돌이나 아주 유명한 배우로 모델을 안 쓰고 BGM도 요즘 노래 말고 옛날 노래 이런 거를 깐대요. 근데 그 이유가 막 요즘 노래, 요즘 배우들이 막 나오면 상품을 안 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야. 아니, 그 노래를 막 따라 몰랐어요.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품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앤다고. 자, 세 번째로 볼 부분은 재료예요. 모자이크의 재료는 뭐죠? 색, 유리나 아니면 돌.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빛을 반사시키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빛이라는 거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연상시키거든요. 중세 미술에서는 빛을 굉장히 중시해요. 지금 이 작품의 배경색을 보시면은 특히나 이렇게 금색을 많이 사용했답니다. 다른 도판도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오케이. 보면은 제일 전 먼저 보이는 게 이 배경색. 네. 아까 그 금색. 그쵸. 아무것도 없고 배경에 그 공간은 다 금색으로 채워져서 굉장히 이 공간이 신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내용도 성모 마리아니까 성경 얘기. 완벽하게 그 법칙에 딱 들어맞네요. 중세의 법칙에. 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그림들을 살펴봐도 다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조금씩 달라져 있을 뿐이지 이 형식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그려지는 것이 중세 미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아. 그쵸. 조금은 달라요. 아니, 거의 다 똑같아. 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었을까? 같은 사람이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이 그렸는데, 자, 이 도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형으로 출발을 했대요. 네. 거의 수학 공식처럼 그쵸. 그려놨네요. 여기에 기울기, 그리고 눈의 위치와 코의 위치와 입의 위치 이런 게 다 수학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똑같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저 도형대로 맞춰놓고 일단 시작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도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다 정면이에요.
소름. 왜 이렇게 오버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다 정면으로 우리를 보고 있으면 눈 마주치게 되지 않나? 오, 딩동대. 신이 나를 지켜보고 안 알려줬어요. 이렇게 다 정면을 보고 있는 이유는 딱 이 그림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지 말라고. 뭔가 위압감을 주면 사람이 존경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정면성과 이제 평면성의 입각한 회화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한번 봐야겠죠? 네.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배경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황제 누구? 콘스탄티누스. 그죠. 그 황제께서 수도를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 서쪽에서는 계속해서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밑으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동쪽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여러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요충지가 됐던 거예요. 이 수도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약간의 자아도취가 보이죠. 나도 지민구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안 네, 돼. 지민구청입니다. 응, 안 돼. 이 동쪽의 문화와 서쪽의 문화가 융합이 됐겠죠. 그래서 섞인 거예요. 이때 이제 생긴 문화가 비잔틴 문화다. 여러분, 이 서양에 있어서 동쪽은 중동 아시아입니다. 이쪽은 또 터키나 인도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뭐죠? 제일 예쁘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타지마할. 자, 이 타지마할을 보시면은 이 중동 지방의 문화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 건축물은 아까 말했던 그 비잔티움에 있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이름 하기야 소피아. 어때요? 이 운율 어때요? 잘 모르겠고. 자, 보면은 뭐가 비슷하냐. 자, 요 돔 형식의 지붕. 여기 동그란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슬람 모스크처럼 그쵸, 모스크처럼 생긴 요 돔 천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평면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평면도가 어때요? 정사각형이죠. 네. 이따 배우겠지만 서쪽 건축 양식은 길다란 십자가예요. 요렇게.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긴 십자가가 평면이라면 동쪽의 이 비잔틴 문화의 평면은 그 약국 십자가. 그쵸. 약국 십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돔과 정사각. 자,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때요? 근데 이거 진짜 다 금이에요, 이거? 네. 진짜 금? 리얼 금. 헐. 근데 이거 띄워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이세요? 저 아까 말했듯이 이 신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표현한 거예요. 반짝반짝. 막 감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매우 화려하죠. 이런 화려한 장식들이 다 동방의 화려한 문화. 맞아요. 이제 합쳐진 거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서쪽은 어땠냐? 서쪽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방이 이렇게 막 문화를 꽃피울 동안 여기는 계속해서 이민족들이 이제 침략을 하니까 자, 그 여러 이제 북방 민족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국에는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기 왕국을 딱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방 민족의 문화가 있었을 거고 그 원래 지역에 있었던 로마 문화가 있을 것이고 요 두 개의 문화가 합쳐진 것을 로마네스크 문화. 여기도 뭔가 합쳐지네. 그렇죠. 꽃을 딱 피우게 된 거죠. 로마네스크. 아니야. 자, 그러면은 북방 민족의 문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북방 민족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 막 이런 느낌. 이 유목 민족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일단 위쪽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강합니다. 이 친구들 너무 강합니다. 이 친구들의 건축 양식을 보면은 일단 돌을 씁니다. 강한 재료야. 그죠. 강합니다. 강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벽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벽도 두껍고 벽이랑 이어진 천장도 두껍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의 무게가 어떻게 무거워질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워져요. 겉으로 봤을 땐 육중해집니다. 자, 도판 한번 볼까요? 진짜 계속 무거운 느낌. 그 다음에 이 창문을
창문을 한번 보실까요? 창문은 작습니다. 거의 감옥 아닌가요 이거? 엄청 조그만해. 네. 창문이. 왜 조그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천정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벽은 무조건 두꺼워야 돼요. 이게 무게 지탱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벽이 두꺼워지는데 여기다가 창문 크게 내봐요. 무너져 와르르. 끝이에요. 끝.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빛이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엄청 깜깜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아 근데 이런 건축물을 만든 게 이런 물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의도가 있나요? 네. 이 지역에는 원래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민족들은 다른 종교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믿게끔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들어왔을 때 나 이 종교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뭔가 분위기까지 형성을 시켜준 거죠. 그 뭔가 엄숙한 그 분위기. 그쵸. 굉장히 엄숙하기 때문에 좀 믿어야겠다라는 이제 압도감을. 근데 혜원쌤 아까 전에 북방민족 플러스 로마라 그랬는데 왜 북방민족 스타일만 있고 로마는 없어? 로마의 양식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디? 보이시죠? 저기 수많은 아치들. 딩동댕. 이 아치는 어디에서 시작됐다?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자, 내부에도 보면은 천장이 다 아치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십자가 얘기했었죠. 아까 동방 쪽에서는 어떤 십자가? 약국 십자가. 그래서 약국 십자가. 정사각형의 평면을 가진 성당이 세워졌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어떤 십자가죠? 긴 십자가. 자, 이런 형식을 바실리카 형식이라고 합니다. 긴 거요? 그쵸, 긴 형식. 바실리카 형식. 그쵸. 오케이.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로마네스크를 정리해보면 로마네스크 문화는 로마와 북방민족의 문화를 결합한 문화이다. 그 다음에 북방민족들이 사용하던 석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육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부는 어둡다. 왜냐? 창문이 작기 때문에. 아 맞아. 창문이 없었어. 거기에 플러스 로마의 문화는 뭐다? 아치에다 바실리카 형식을 갖고 있다. 자, 지금까지 로마네스크 한번 봤는데 혜연쌤 이거 몇 년이나 갔을 것 같아요? 한 150년 정도 갔거든요? 한 세기 반 정도밖에 못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술이 뭐냐? 고딕 미술이라는 거예요. 고딕 미술. 이 고딕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치즈예요? 로마네스크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수직성이 강조된다는 뜻이에요. 배경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교통이랑 상공업들이 되게 발전을 했어요. 이 시대 때. 그러면서 도시 중심으로 이런 교회 건축물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약간 세속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신앙심만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고 싶게 자신들의 기술들을 약간은 과시하는 그런 장식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고 싶잖아. 당시의 신앙심의 형태가 어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건축 기술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싶다. 신앙심의 고취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시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양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건축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고딕 건축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아치일 거예요. 아치. 아까 로마네스크 배울 때 우리가 아치를 배웠잖아요. 요게 아까 말했던 요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면 아치가 원래 이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높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인티드 아치라고 해요. 끝부분이 꼭지점처럼 올라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쵸. 어떻게 해서든지 성당을 조금 더 높이 높이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보통 아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대놓고 있으면 더 수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점 이 아치의 모양이 위로 길어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이 아치가 점점 발전을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자, 우리가 이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넓어지고 더 큰 교회를 짓고자
하면 하중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가느다란 아치 하나가 버티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아치 2개를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만들어둔 것을 교차공룡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도판처럼 나오는 형태가 교차공룡이에요. 교차천장. 그래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버텼다고요? 그래서 이게 건축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서 이 주변에는 원래 이렇게 벽이 두텁게 쌓여 있었거든요. 아치 주변에. 요 그림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아치 중심 뼈대만 남기고 나머지 없애면 안 되나? 그러면 무게가 줄어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제거를 해봤더니 버티더라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벽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건축물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골조만 남겨놓고 지은 천장을 뭐라고 하냐면 늑골궁룡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높이의 성당을 건축하기에는 이게 조금 부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안쪽에는 뭐 벽도 있을 수 있고 기둥도 더 세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깥쪽 하중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요거. 이게 갈비뼈들처럼 건물 바깥으로 확확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연부벽, Flying Buttress라는 겁니다. 그 로마네스크의 굉장히 육중하고 두터운 벽들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창이 굉장히 작았었잖아요, 로마네스크에서는. 근데 이게 벽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창을 크게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성당에서처럼 지금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랄까, 교회에 들어갔을 때,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빛에서 오는 영롱함 같은 걸 엄청 중시하던 중세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색색깔의 생유리로 그 안에다가 성경의 내용을 담은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성당을. 자, 그래서 이런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밀라노 대성당이나 아니면 샤르트르 대성당이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위로 솟아있는 게 보이죠. 수직성을 굉장히 강조한 뾰족한 탑들이 있고 전보다 로마네스크의 탑보다 훨씬 더 뾰족한 탑들이 있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아치들은 전부 다 위쪽이 꼭지점처럼 뾰족한.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된다고 말을 했던 거야. 치즈처럼 이렇게 된다. 지금 이러한 교회들은 이 사람들의 신앙심 플러스 세속적인 그런 감정들이 섞여서 화려하게 장식된 기독교 미술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000년이나 되는 중세시대를 짧게나마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미가 있었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은 뭐 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신 중심이었던, 신과 함께했던 중세를 벗어나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르네상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인간 중심의 미술을 배우러 다음 주에 온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